햇볕은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기샤소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광운대역 서울원 아이파크의 청약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축 아파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예 컨셉이 다른 미래형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km 반경 안에 주거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호텔, 오피스, 쇼핑몰까지 걸어서 연결이 되는 미래형 융합타운 조성 사업 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게 나왔죠. 84 기준으로 해서 14억 정도에 나와 있어서 안전 마진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넣을까 말까 고민이 되실 테고, 또 하나 생활 반경이 이렇게 서울의 동부권이 아닌 이상 굳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청약에 대해서는 결과가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뭐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서울원 아이파크의 청약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기사 하나를 보시면 강북 대개조 구체화, 미미삼 개발 계획 확정이라는 헤드라인을 가진 기사입니다. 자, 조감도 하나를 보시죠. 바로 이곳이 월계이 택지 개발지구 조감도인데요. 중랑천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멋진 신도시가 하나 탄생이 됐죠. 진짜 다 완공이 되면 너무 멋질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가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계이 택지개발지구 계획안에는 강북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등 변화된 공간적인 여건과 중랑천, 경춘선 숲길 등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재건축이 추진되면 현재 5천여 세대로 구성된 월계 이 지구는 6,700세대의 대규모의 강북 대표 주거복합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월계 이 지구가 상계, 중계와 더불어서 강북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광운대역 중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나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일경제 기사가 되겠습니다. 광운대역 일대 만 가구의 미니 신도시 대변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월계 2 지구 단위 계획 통과. 조금 전에 제가 기사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미성, 미룡, 3호 재건축 윤곽, 미미3이라고 하죠. 재건축 윤곽이 나왔고 말씀드린 5천 가구에서 6,700가구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고 광운대 물류 용지에는 3천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여기가 바로 서울원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죠. 미성, 미룡, 3호 아파트 단지 전경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 전경이 조금 전에 보신 그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고요. 광운대 물류용지와 맞붙어 있는 일부 용지는 인근 개발 사업과 연결해서 복합용지로 구획한다고 합니다. 이 복합용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해준다고 하네요. 지역 동측으로 중랑천이 위치한 만큼 창의적인 수변 경관 형성을 유도해서 중랑천을 대표하는 수변 친화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멋지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 얘기가 나오는데요. 광운대역 물류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천지 개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상업 업무 시설을 비롯해서 아파트, 공공기숙사, 사회기반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에 나서는데요. 아이파크는 광운대역 철도 용지에 주거 공간과 호텔, 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에서 최고 49층 8개 동으로 3,032가구의 규모로 짓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곳에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도 넣을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달 메리어트 호텔 도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리어트 서울원은 서울 동부권 지역 최고의 5성급 호텔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광운대역 철도 용지 그 안에 주거 공간인 아파트와 호텔, 오피스까지 함께 들어서는 복합 용지 안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시면 이번에 나오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끄덕끄덕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겠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이고요. 따라서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입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작성이 통합니다. 또 전매 제한도 1년이라서 2025년 12월부터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을 겁니다. 이번에는 궁금해하시는 분양가를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5구제곱미터 가장 저렴한 것이 9억부터 시작해서 1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중위를 잡으면 9억 5천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4는 A타입부터 시작해서 F타입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F타입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분양가는 중간층만 잡아도 13억 6천, 거의 14억 가깝죠. 그리고 중간층만 잡아도 역시 13억 5천 정도. 세금과 옵션까지 더하면 14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금 마련 플랜 세우실 때 반드시 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계약금 몇 퍼센트 준비해야 되나. 자, 계약금 10%입니다. 그러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60%입니다. 이 중에서 중도금 대출이 몇 퍼센트 나올지 잠시 뒤 체크해 드리겠고요. 잔금은 30%. 그리고 이 잔금을 언제까지 마련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28년 7월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여기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50%가 아니라 60%다 나온다. 대신 이자는 후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울 동부권 최대여 서울원 아이파크 자금 마련 플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단지 규모부터 보시면 지하 4층, 지상 47층, 아까 그림 보셨죠? 8개 동 3,032세대 중에서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레지던스, 공공임대까지 함께 건축이 됩니다. 그중에 아파트는 1,856세대가 되겠고요. 2028년 7월이니까 3년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선분양 후 시공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공급 면적은 5구가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 244제곱미터까지 나옵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고요. 이 블럭으로 본사 이전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타운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설계를 외부 공간 설계 전문 회사인 타운스케이프와 콜라보를 통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아주 근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비규제 지역이라서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능하고요.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1년 뒤 2025년 12월부터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없는데 이 구역에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참고하실 내용으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 청약은 5년간은 제한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라서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 마련 플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양가가 5구제곱 같은 경우에는 9억 5천으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14억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다행히 20%가 아니라 10%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언제까지 내면 되냐면 12월 19일까지 좀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 내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5천만 원을 먼저 내야 됩니다. 84는 7천만 원을 먼저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 10%를 맞춰야 되니까 9억 5천에 10% 9,500만 원이죠. 그래서 4,500만 원 마저 내면 되고 그리고 14억에 10% 1억 4천 중에 7천 냈으니까 나머지 7천만 원 준비하셔서 한 달 안에 이 금액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500만 원과 1억 4천이라는 금액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자, 주식, 적금, 보험도 약관대출 이거 이용해서 내가 9,500 정도는 또는 1억 4천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행복한 케이스죠. 네, 두 번째, 신용대출을 내겠다. 맥시멈 1억까지는 내겠다 하시는 분들. 딱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자, 1억까지 내시면 5구제곱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되고 84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하죠. 본인의 돈이나 차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쳐서
조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대출 계약금 단계에서 미리 내신 분들은 잔금 대출 내실 때 DSR이 적용된 대출금 적게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금액에서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미리 땡겨 썼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신용대출 1억 원을 초과해서 내야 된다. 준비된 계약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 3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부부 크로스 작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대출 자체는 차주 단위의 규제이기 때문에 대출 낸 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을 하고 본인이 청약에 당첨돼서 등기를 치면 신용대출을 낸 분은 대출을 내서 주택을 샀다. 여기에 규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크로스해서 대출 내시고 당첨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도 단이죠. 잔금 때 부부 합산으로 DSR 주담대를 내실 때잖아. 그러면 그때는 신용대출분에 대해서는 미리 땡겨 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적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작전은 전세 작전을 쓰시는 분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인데요. 이거는 전세 자금대출하고 다르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미 깔고 살고 있는 전세금에 대한 그거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잔금대출, 주담대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 작전 쓰실 분들에게만 추천해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가족, 친구에게 차용을 하겠다. 9,500 또는 1억 4천 정도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년이나 5년 뒤에 추적 관찰이 들어와서 실제로 빌린 분에게 원금과 이자가 매달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작업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으니까 이 내용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약금 10% 아주 가볍게 부담 적게 아싸 당첨됐다. 그리고 10%라서 부담이 적다 해서 얼른 마련해서 기분 좋게 딱 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도금 60% 전액 대출이 나온다라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렸죠? 앞에.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신용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은행과 건설사가 제휴해서 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발생시켜서 나를 거치지 않고 건설사에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잘 갔겠지. 네, 그래서 60% 잘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도금 대출 내실 때 이 사인은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서류가 이만큼 두껍거든요. 가서 사인을 막 1시간 내내 하시고 나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60%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금에 대해서 이자가 후불제인데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무려 60%나 되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 장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분양가는 조금 그래도 이 정도면 하는데 나중에 이자 받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얼만큼 예상되는지 얼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도금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잔금으로 넘어왔는데요. 잔금은 얼마 준비하면 되나요? 잔금은 30%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노원구는 비규제 지역이고 주택담보대출 LTV 70%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DSR은 변함없이 40%고요. 필요자금은 30%만 이제 마련하면 되겠다. 2028년 7월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 60%를 모두 다 상환하셔야 되거든요. 60%를 더했더니 총 90%를 모두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8년 7월까지요. 한 3년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최대한 맞춰야 되는데요. 자, 59 타입은 지금 총 90%의 금액은 분양가 기준 90% 금액은 8억 5,500이고요. 84는 12억 6천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주변의 전세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변 전세가 광운대역 요 부분이죠.
이렇게 들어서는 거고 여기에 미미삼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4년 내 신축으로 제가 솔팅을 해봤는데요. 주변에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레미안 장애 포레 카운티가 있고요. 꿈의 숲 아이파크 요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한 6억 5천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 나와서 그런데 5구 타입은 한 5억 5천 정도 잡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전세가는 5억 5천, 6억 5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2028년 7월이 되면 전세가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그리고 DSR 적용된 이 금액도 달라지고 LTV는 특히나 그 시점에서의 감정가 그걸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LTV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LTV가 아무리 높더라도 내가 연봉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DSR 이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어찌됐건 간에 2028년 7월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주변 전세가 5억 5천, 6억 5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 작전을 쓴다고 하면 분양가에서 옵션과 세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 옵세이 요거를 더해서 요 금액, 요 총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요 금액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이 내가 나중에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얼마인지 잠시 뒤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주를 하겠다 하면 분양가에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이 주담대 있죠? 요걸 빼면 나머지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주담대가 얼마가 나올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내 연봉에 대출 얼마나 나오나 요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예, 지금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6개월 변동금리 대출 만기 40년 금리 5%로 잡으면 연봉 5억이신 분들 2억 8,400, 연봉 1억이신 분들 부부 합산 DSR입니다. 5억 6,800, 혼합형은 5천 기준으로 해서는 3억, 그리고 6억, 주기형은 3억 2천, 그리고 6억 4천에서 어느 정도 제가 잡을 거냐면 부부 합산 연봉 5천 정도면 DSR 기준으로 3억 정도 나옵니다. 1억이시라면 6억 정도의 대출이 나온다라고 잠정적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때 가서 한 3년 조금 넘는 그 뒤에 가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예측하고 청약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억, 6억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금과 옵션, 또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서 이것까지 더해서 더 필요하겠죠. 자, 발코니 확장비가 5구 타입은 1,320만 원, 84는 1,670만 원, 그리고 에어컨도 필수적으로 다 넣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넣으려고 그러면 천장 뜯고 공사가 복잡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방방마다 다 넣는다면 한 800만 원 들어서 5구는 2,120만 원, 그리고 84는 2,47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취득세 3.3% 해서 3,200만 원, 4,700만 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인데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7천만 원이 중도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8억 4천만 원이 중도금에 해당이 돼서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금액을 대출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4.5%만 잡더라도 3년간 대출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무려 4,400만 원, 6,500만 원 이 정도 더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등기 수수료, 인지대, 법무사 비용까지 모두 다 더하면 분양가 말고도 5구 타입은 1억이나 더 필요하고요. 84는 1억 4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은 총 들어가는 금액이 10억 5천 그리고 15억 4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최소 얼마 있어야 청약할 수 있나? 당장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자, 분양가에서 주담대를 낼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이 다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연봉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인 분들은 대출이 6억이 나오니까요. 10억 5천에서 6억 빼면 4억 5천은 있어야 됩니다. 84는 15억 4천에서 6억을 빼면 9억 4천은 있어야 당장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돈을 2028년 7월까지는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봉이 5천인 분들은 DSR 3억까지 가능하니까 각각 7억 5천, 12억 4천은 있어야 입주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전세 작전, 나는 등기만 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거주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총 필요한 금액에서 전세금을 빼면 되겠죠. 자, 5구는 총 5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억 5천에서 그 주변의 전세 금액, 현재 금액으로 보면 5억 5천 정도 잡으면 5억 정도 있으면 되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8억 9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등기는 칠 수 있다. 그런데 전세를 몇 번 돌리다가 안 되겠다. 이 동네가 너무 좋다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퇴거시킬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내 돈 더하기 DSR, 주담대를 낼 수 있는 금액 40% 범위 내에서 더해서 전세가 5억 5천이나 6억 5천을 내줘야 내가 입주가 가능하니까 이 돈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주 작전과 전세 작전으로 필요한 자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지역은 분명히 시세 차익을 크게 볼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하나의 큰 타운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바가 바로 도보권 걸어서 1km 반경의 모든 거주와 쇼핑과 문화와 여가와 휴식 이 모두가 가능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시범 단지로서 이 지역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크게 볼 수 있는데 위치상 상당히 동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로 활동하는 반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말고도 다른 대안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청약하실 필요는 없다. 과감히 포기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든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의 뜻에 맡기겠고요. 저는 이런 정도의 좋은 맛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길어졌네요.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